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26학번 입학 예정인 신입생 강주원입니다. 이 발표에서 저는 자기소개 후 생리부 작성 팁 4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26학번으로 입학 예정이며 경기도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생리부 작성 시 참고하시면 좋은 팁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리부의 경쟁력이 생기는 가장 큰 포인트는 확장과 연계입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활동으로 생기부를 채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활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나가며 학습의 깊이를 쌓고 탐구해 나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생기부를 통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 내 연계입니다. 제 2학년 문학세특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처음 활동으로 고통의 의미를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제로 교과서 내에 있는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작가의 오랜 유랑 생활로 인한 불안감이 작품에 투영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관련지어서 작품의 작가가 생각하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두 번째로 같은 작가의 다른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작가에게 고통이란 삶의 기회이자 원동력이라는 점을 추론해냅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과거에 아몬드라는 작품을 읽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도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1번으로 표시된 탐구는 학교 과제였지만 2, 3번은 제가 추가로 제출한 탐구였습니다. 이처럼 큰 주제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사고를 확장해 나가며 깊이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해 주셔서 아래 화살표 옆에 있는 문장처럼 학생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세특을 작성해 주시면서 생기부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목 간 연계입니다. 1학년 진로 생기부 중 유전자 가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2학년 생명원에서 백혈병에 대한 탐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2학년 진로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백혈병 치료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이때 카티세포 치료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해 공부하고 부작용과 이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탐구까지 진행합니다. 3학년이 되고 생명2에서 바이러스 벡터와 세포 신호 전달 등의 개념을 배우면서 카티세포 치료제의 제조 과정과 작동 원리, 구조까지 공부하고 이 과정에서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제를 만들다 보니 부작용이 심해져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의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후속 탐구로 암세포의 제거, 즉 암의 완치가 아니라 생장을 억제하여 만성질환처럼 관리하자는 암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면서 탐구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한 주제를 깊고 다양하게 파고들면서 실질적인 탐구력과 동시에 관심 있는 분야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고 스토리가 생기면서 나만의 개성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확장과 연계를 보여줄 수 있는 탐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었는지 탐구 주제 선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마 탐구 주제를 이렇게 검색하고 계신가요? 안 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탐구 주제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세특을 채우는 것은 개성이 없어질 뿐더러 나만의 생기부의 흐름을 구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대학에서는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어려운 탐구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자체보다는 왜 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생기부를 바라봅니다. 따라서 명확한 동기와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탐구 주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법한 특이한 주제를 생각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탐구 주제를 선정할 때 3가지의 동기를 정해두고 결정했는데 이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서 속 내용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을 읽고 관심이 생긴 부분에 대해 탐구하는 것입니다. 교과서나 책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생겨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가장 정석적인 탐구 동기가 됩니다. 이것들도 좋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확장과 연계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전 탐구로부터 새로운 탐구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하고 싶은 탐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다양한 분야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2학년부터는 웬만하면 이전 탐구에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생기부의 큰 흐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세특을 채워야 할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하면서 탐구 주제를 선정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학년 때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에서 소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아서 주제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바로 1, 2학년 생기부를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꺼내서 확장시킬 수 있을지 탐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문학 세특에 정신적 고통이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연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문학 과목의 세특이어서 문학 작품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었다면 이번 소논문은 과학과제 연구의 세특에 기재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 탐구의 결론을 생명과학적으로 증명해 봐야겠다는 명확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 탐구의 결론을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탐구의 동기로 삼으면 생기부의 흐름을 만드는 좋은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3학년 학급자치회 활동을 정해야 하는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로 1, 2학년 생기부를 읽어봐야 합니다. 읽어보면서 과학과제 연구 세특 중 뇌 가소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탐구를 확장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학급자치회 활동은 학급 친구들을 위해 하는 것이고 저는 당시에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바이탈 케어부라는 부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뇌가소성의 원리를 적용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지친 학생들의 정신회복을 위한 활동을 구성하겠다는 동기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학 이론을 활용한 문구들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학급 친구들이 그 문구에 자주 반복 노출되면서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실제로 생기부에는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전 탐구의 결과를 새로운 탐구의 동기로 삼거나 이전 탐구에서 배운 내용을 새로운 탐구로 일상 속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면 좋은 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탐구를 잘 하셨다면 노란색 밑줄 부분에 적힌 내용처럼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해 주셔서 생기부에서 연계와 확장 그리고 일상에 적용하는 실천력까지 직접적으로 어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탐구 주제를 선정하여 생기부를 구성해야 진짜 탐구를 할 줄 아는 학생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생기부가 됩니다. 또한 본인도 탐구 활동들의 흐름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서 활동의 구조가 명확해져 퀄리티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팁은 각 부문의 본질 벗어나지 않기입니다. 생기부에는 진로, 자율, 동아리, 각 과목 세특 등 다양한 부문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 진로를 연관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라 각 부문의 본질을 놓치기 마련인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각 부문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학습 목표를 드러낼 수 있는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미적분 세특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적분은 수학 과목입니다. 따라서 미적분 과목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수학적 사고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세특을 채우셔야 합니다. 이 미적분 세특에는 제 희망 진로였던 간호학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확장과 연계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저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탐구 주제는 현대수학에서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이 채택된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한의 정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확장하여 엡실론 델타 논법과 로피탈 정리를 주제로 추가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탐구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한 탐구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이처럼 굳이 희망진로의 내용을 억지로 연관짓지 않아도 확장과 연계를 통한 그 과목에서의 깊이 있는 탐구로 충분히 훌륭한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문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활동 개수에 연연하지 않기입니다. 생기부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막연하게 활동의 양에 집중하게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질입니다. 절대적인 개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모든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중요한 활동을 추려서 좁고 깊은 탐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제3학년 개인별 세특 영역인데 학교에서 참여했던 하나의 활동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보시면 학교 자율과정 심화 주제 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활동에 대한 세특인데요.
단 하나의 활동이지만 추가적으로 사전과제와 사후과제를 제출하면서 오히려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양한 측면으로 탐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활동 개수 그 자체보다는 탐구해 나가려는 태도가 드러나는 활동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입시 준비하고 계신 학생들, 내신 공부하면서 생기부도 채우고 수능 준비도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때때로 불안해지고 주변에서 하는 말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시간들을 믿으시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계시면 분명히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을 테니까요. 남은 학창 시절 아름답게 빛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주원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